얘들아 진도 나가자. 이 친구 숙제를 좀 해오고. 율법부터 할게.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좀 간단하게 증명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기는 해. 일단은 명제들을 증명할 때는 직접 증명이 편해. 너희가 선생님 직접 증명이 뭔가요? 저희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희가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증명을 한 게 직접 증명이야. 그래서 직접 증명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생각을 해보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말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직접 증명하기 힘들 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이용을 했듯이 규律법 같은 것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규律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적인 예부터 들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루트 2가 그러니까 실수범위 내에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해야 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해야 돼. 근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범위 안에서 누가 있어? 무리수 말고 유리수가 있지. 그래서 뭘 증명하냐면 실수범위 내에는 어차피 유리수 아닌 무리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을 해서 아 루트 2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A, B, C, D 중에 뭐 아까 그 안경 문제 안경이 아니었나 뭐지? A, B, C, D 나왔던 문제 뭐였지? 안경 맞아? 그러니까 A, B, C, D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을 찾을 때 제거해가면서 찾고 결국 남으니까 얘 아까는 둘이었지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얘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들이 다 규律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규律법이라는 거는 원래 정의는 이래. 결론을 부정하여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결론을 부정하여 원래의 가정이 참임을 증명하는 증명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정의 자체로 기억을 해줘도 되는데 정의 자체로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규律법을 써서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상황이 있어. 근데 그 상황이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다른 게 안 돼서 얘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안경을 쓴 사람으로 가능한 게 A, B, C, D 4명이 있는데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D도 안 되니까 누구밖에 안 된다. A밖에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규律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2가 일단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야. M에는 서로소인 자연수. 그래서 유리수라는 게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니까 그럼 M과 M 분명히 서로소라고 얘기했어. 왜 서로소야? 기하분수 형태로 만들어준 거야.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2M 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N제곱이 뭐라는 거야? N제곱이 2의 배수란 소리지. 근데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야. N도 이건 어떻게 알아? 2의 배수라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짝수라고도 하지. 이 상황에서 이제 대우를 써보는 거야. 대우 명제를 쓰면 짝수가 아니면 뭐야? 홀수지.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인가 이걸 밝히면 되는 거잖아. n이 홀수면 n제곱도 당연히 홀수지. 제곱을 해보면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게 참이지. 그럼 이제 n제곱이 2의 배수다라고 나왔으니까 뭐가 참인 거야? n도 2의 배수다가 참이지. 그럼 내가 n을 이렇게 줄 거야. 2k k도 자연수. 됐어? n은 2k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식을 다시 쓰면 이번엔 2m제곱은 4k제곱 이렇게 되니까 m제곱은 2k제곱. 그럼 얘도 결론이 뭐야? m제곱도 뭐의 배수? 2의 배수지. m제곱이 2의 배수면 모두 2의 배수야. m도 2의 배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m이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지. 뭐의 모순이 돼? m과 n이 서로 돌아가는 사실에 모순이 돼.
모순이 무슨 뜻이야? 말이 안 된다? 뭐 그냥 그런 뜻을 맞지. 말이 안 된다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뭐라고 가정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얘를 유리수라고 설정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 그래서 얘는 유리수일 수 없으니까 누구일 수밖에 없다?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규율법인 거야. 근데 규율법을 이렇게 거창하게 증명을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규율법을 이렇게 거창하게 증명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걸 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방금처럼 내가 예임을 밝히고 싶은데 예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겠어. 또는 답이 얘밖에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율법을 배운 거지. 이 증명을 외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이 이거 좀 증명으로 안 내셨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내 생각에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규율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증명 과정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 과정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규율법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가 이거임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님을 밝힐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너희 숙제 해올 때 증명 있는 문제들은 다 빼고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무작정 규율법으로 증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규율법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너희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편하면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되고 뭐 그런 거야. 그럼 이제 곁다리로 내가 몇 개 더 증명해야 될 걸 증명을 해줄게. 105번 같은 거 보면은 루트 2 플러스 1이 무리수다라고 나와 있거든. 얘는 얘랑 똑같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어. 단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가정이 있어. 이번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가지고 루트 2 플러스 1이 무리수임을 밝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해보냐면 이번에도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임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1씩 빼봐. 여기다가 1씩 빼도 무슨 수여야 돼? 유리수여야 되지. 근데 뭐의 모순이야?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거에 모순이 되지.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야. 됐어? 그러니까 105번에 저기도 이제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 루트 2는 무리수 이런 가정을 알려줘야 너희가 증명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좀 덜 줘서 그럼 루트 3이 무리수임도 증명하는 게 마찬가지야.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양변 제곱해서 요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 근데 얘도 과정 중에 분명 이런 게 있을 거야. m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인가? 라는 거. 그럼 얘는 이제 대우명제를 쓰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하면 되지. 됐어? 근데 얘는 좀 불편한 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k 플러스 1 형태거나 3k 플러스 2 형태니까 몇 번 확인해봐야 돼? 2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얘를 제곱을 해보면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앞쪽은 3의 배수인데 나머지가 남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게 확인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9k 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나머지가 1이 남으니까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 남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게 확인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 과정 속에서 이런 것 아니지. 이 증명 과정 속에서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증명 과정 속에서는 그냥 m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다 정도로만 써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요거 증명하는 것도 한 번씩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 됐어? 근데 안타깝게도 증명하는 문제가 안 나오지는 않아. 근데 증명을 너희한테 생으로 하라는 거는 간혹가다 학교 내신 정도에만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빈칸 채우기용으로 나오니까 너희가 그 논리적인 과정만 잘 따라가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규율법은 나올 때마다 물어봐. 증명해주세요 하면은 얼마든지 증명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물어보면 되고. 어찌됐든 증명하는 문제들은 다 빼고 합시다. 그다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우리가 지금 계속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건들끼리의 관계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들끼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 P랑 Q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냥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화살표가 한 줄이 아니라 화살표가 이렇게 두 줄로 갈 거야. 됐어? 그러면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랑 Q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건 약속이야. 정의야. 필요 조건이라는 말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에 이건 약속이야. 다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참이라는 건 누가 큰 거야? Q가 큰 거지.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Q가 큰데 P는 충분하고 Q는 더 필요하대. 이 말이 잘 이해가 돼? Q가 큰데 이해가 돼야 돼. 왜냐면은 이 명제는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기 위한인 거잖아. 근데 P는 Q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충분하지. 들어갈 수 있지. 더 작으니까. 근데 Q는 P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P에 들어가려면 좀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납득이 가니? 너 이 천재야. 원래는 이 P이면 Q이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짓들을 해야 돼. 너희한테 수학적이지 못한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것도 알려줄까? 수학적이지 못한 거? 어? 잘 봐봐. 근데 수학적이지 못한데 방금 거랑 거의 비슷해. 여기 모처럼 생겼어. 잘 봐봐. P가 커, Q가 커? Q가 크지? 야, 그럼 둘이 서 있어. 사람 둘이 서 있어. 그럼 누가 화살을 맞아? 큰 애가 맞지? 그치? 큰 애가 맞으면 뭐가 나?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인 거야. 나는 이제 비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돼. 됐어? 외울 거면 그렇게 외우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자고?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게 조건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조건이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나도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우고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었어. 이 뜻을 절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영어 단어로 보면은 되거든. 보통은 이제 오역이 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중국 거 치고 일본 거 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오역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오역이고 뭐가 없어.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갖고 온 거야. 필요 조건 영어 단어 뭘까? 그치, 그냥 necessary condition이야. 충분 조건은 sufficient condition이야 그냥. 그래서 뭐라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해석은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만약에 외우기 힘들면 이제 큰 애가 화살 맞아서 피가 났으니까 이쪽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제 풀네임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아니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누구는 누구이기 위한, 누구는 누구이기 위한 요 얘기야. 요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너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그럼 어디까지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 얘네도 집합의 포함 관계까지 연결을 지어야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P는 Q이기 위한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똑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파생시켰었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P합 집합 Q는 Q다. 그다음 P교 집합 Q는 P다. P차 집합 Q는 공집합이다. 뭐 이런 거 쭉 파생됐었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잘 기억을 해주고.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 대신에 너희한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줄 거고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줄 거야. 그럼 그런 상황이 나오면 너희는 뭐 해야 돼? 저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글로 이런 게 써 있어. 그럼 너희는 둘 중 하나를 써야 돼. 어떤 거? 이 표현을 쓰던가 아니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쓰던가. 이 텍스트가 나오면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이걸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제는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겠지? 그래서 너희한테 아까 RPM에서 물어본 문제 같이 이런 거 판단을 해보라고 해. 너희한테 P가 부등식 문제가 너희가 어려워하니까 많이 나오겠지? P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 어떤 집합이 커? 그치, P가 크지? 그럼 P는 P가 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어떤 때는 P랑 Q랑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랑 Q랑 같은 상황도 오겠지. 뭐 이 상황은 아니겠지만 P랑 Q랑 같은 상황도 오겠지.
그럼 이 상황은 P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화살표로 이렇게 써.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그러고 나서 이 상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P와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저 상황에서는 P랑 Q랑 같은 상황까지도 포함을 할까 안 할까? 포함해. 그러니까 같은 상황까지도 포함해. 원래 P가 Q의 부분 집합일 때 P랑 Q랑 같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건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P랑 Q가 봐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그치?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라는 건 P가 Q의 부분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P랑 Q랑 같은 상황도 포함을 하는데 여기서 제거를 했어. 그럼 P는 Q의 진부분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주지 이거를 정확하게 텍스트에 안 쓰면은 같은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은 그냥 그동안 써왔던 거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텍스트를 조금 줄여준 것 뿐이야 그냥. 알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요게 117번 같은 거 보면은 전체 집합에 대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로 하자. not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요걸 이제 어떻게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하냐면 not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이거니까 not P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인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까지 써줘. 됐어? 원래는 뒤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소리지. 됐어? 그럼 요게 참이면 또 뭐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겠지. 됐어? 요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Q가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P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맞는 거 고르는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우리한테 어렵지 않겠지. 그리고 119번 문제가 아까 RPM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대신에 이제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너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다음 123번 같은 게 좀 낯설어. 말이 좀 어려워. 봐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다음 R은 S이기 한번 쓰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근데 P는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Q도 이렇게 화살표가 오겠지. 됐어?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다 어떤 애들이라는 거야? 다 같은 애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S, R, Q가 같고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꼴이야? P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꼴이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해?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면 돼?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하면 되고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게 끝이야. 마지막 단원 절대부등식. 얘들아 절대부등식 단원은 어렵지. 그렇지. 맨날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 집합의 영재 마지막 단원.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 배웠었지. 항등식은 뭐야? x에 무슨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근데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그러니까 조건 하에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에 있어서 항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소리야. 우리 항상 성립하는 등식 몇 개 아는데? 아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아까도 했어. 제곱은 0보다 그렇지. 실수 맞아. 실수 a에 대하여 a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또 있어. 그리고 우리 아까 절대 부등식을 이미 다뤘어. 얘네를 이용을 해서 실수 ABC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을 묶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그럼 얘도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얘가 0 이상이다. 그치?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절대 부등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절대 부등식의 기반이 되는 애는 누구야? 얘네겠지? 됐어? 그래서 쟤네를 기반으로 우리가 절대 부등식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 지우야 이거 친숙하지? 얘도 봐봐. 이게 뭐보다 크냐? 얘가 3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것 또한 절대 부등식이야. 왜냐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절대 부등식을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누가 기준이야? 완전 제곱식 또는 절대값이 기준이지.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얘를 뭘 만들어줘?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여기에 지금 3이 더해져 있지. 그럼 이제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당연히 몇 이상이 되는 거야? 3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어. 어려운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끝이야. 그래서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사실 이게 활용이 되는 거는 너희 내신 때도 엄청 어려운 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부등식에서 배울 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무언가들을 배우거든. 그것만 실컷 쓰다가 이제 내신 때 뭐 이런 데에서 가끔 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부등식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뭔지 다 알고 너희가 항상 쓰던 건데 얘네들을 간과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절대부등식이니까 어려워할 거 없고 머릿속에 누구만 넣어놓으면 돼? 이거만 넣어놓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요 단원에서 할 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부등식의 증명. 그리고 두 번째 절대부등식의 활용.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유명한 절대부등식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부등식의 증명을 통해서 걔네들을 증명을 할 거야. 다른 증명들도 있는데 걔네들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활용해야 될 것들을 증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래서 그럼 일단 부등식의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3-1에서도 지금 했을걸? 그러니까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야. A랑 B 중에 누가 커? 라고 얘네들의 뭐라는 거야? 대소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유일해. 그러니까 너희 얘랑 얘랑 누가 크대? 그거 어떻게 비교해? 3-1에서 했어. 아, 빼서 그렇지. 대소 비교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냥 무지성으로 빼면 돼. 알겠지? 그래서 A랑 B를 뺐을 때 얘가 0보다 큰지 0이랑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고 그럼 요때는 A가 B보다 크고 이때는 A랑 B랑 같고 요때는 A가 B보다 작은데 간혹 가다가 거슬리는 애들이 있어. 어떤 조건을 갈 거냐면 양수 A, B에 대해서 루트 A와 절대값 B를 루트 A와 루트 B를 비교를 하래. 루트 A랑 루트 B를 비교를 하래. 그럼 얘를 그냥 빼서 비교를 하려면 조금 그렇지. 그럼 요럴 때는 뭐 해서 비교해봐도 돼? 얘네들을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서 비교를 해봐도 되지.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3-1에서도 써먹을 내용들이야. 어떤 거 대소 비교들을 할 때 서술형에서는 항상 이렇게 빼서 비교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 내신 대비 때는 조금 더 특이한 것들도 다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내신 대비 기간에 물어볼 거야 분명히. 야 니네 이거 대소 비교 어떻게 해? 수직선이 맞아. 수직선이 맞는데 어찌됐든 더 기본은 뭐야? 뺄셈. 됐어?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이렇게 뭐에서 뭐를 빼는데 여기서 이제 대소 비교를 할 때 누구도 들어가냐면 이런 애들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볼 거야. 누구랑 누구를 비교를 해볼 거냐면
함수 xy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눈 걸 뭐라 그러니? 평균. 오. 근데 얘는 이제 이름이 달라. 산술평균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인데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해. 실제 이름이 산술평균이었어. 그 다음에 평균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어. 왠지 납득이 가지? 아, 납득이 안 가는 평균이니? 때때로 이제 이런 평균이 있어. 이런 평균이 이제 기하평균이야.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이런 거야. 너희가 원래 용돈이 1,000원이었어. 용돈이 1,000원이었는데 1년 지났더니 몇 배 뜰까? 2,000원이 됐어. 그 다음에 1년 지났더니 16,000원이 됐어. 야, 용돈이 평균 몇 배 증가했을까? 잘 봐봐. 몇 배 뛰었어? 2배 뛰었지. 몇 배 뛰었어? 8배 뛰었지. 자, 그럼 평균 몇 배 증가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몇 배라고 대답할 거야? 네 배. 니는 왜 4배라고 대답해? 2랑 8 더하고 2로 나누면 5배잖아. 니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5배라고 대답을 해줬어야 수업이 진행이 되지. 일단 여기서 끊고 가자. 쉬었다가.